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2028년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총평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수능 예시문항은 어느 정도 다 훑어보셨죠?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, 자, 아주 크게 통합각 1 그리고 통합각 2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왔는지 분포도를 조사해보면 통합각 1에서 크게 이제 세 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질과 규칙성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과학의 기초 부분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. 다음번 자, 통합각 2에서는요. 변화와 다양성, 환경과 에너지, 그리고 과학의 미래 사회가 있었는데 변화와 다양성이 6문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딱 큰 주제들만 봤을 때 느껴야 하는 게 무엇이죠? 네. 자, 모든 공부를 할 때 1-2단원에 좀 중점을 두고요. 1-3단원에도요. 그리고 2-1단원에 좀 중점을 둬서 학습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소주제로 쌤이 각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또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과학의 기초에서는 2개가 나왔는데 자, 측정 표준과 정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진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. 그리고 과학의 기본량이다 라고 하는 측정. 측정이 좀 나왔는데 자,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위 환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연습이 잘 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, 과학의 기초 부분은 무조건 내가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춘다. 다 점수를 확보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물질과 규칙성에서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물질과 규칙성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자,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빅뱅 우주론 하나.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별의 진화 부분. 그러니까 별의 진화, 태양계의 진화, 이런 부분들 있죠?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, 그 다음번 14번이라고 해서 쌤이 화학결합의 원리와 종류다라고 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이 파란색으로 이제 쌤이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암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머리를 써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게 화학결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기초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주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음번. 자, 또한 그 다음번 21번에 주기율표 자체가 좀 어렵게 융합형으로 나왔습니다.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이 전자 배치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이제 주기율표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행히 수능 화학에서 나왔던 다양한 단서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기율표를 학습할 때는 수능 화학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광물 반도체가 좀 이렇게 융합형 문제로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암기만 잘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생명체 구성물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, 핵산에 대한 내용, 암기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이 화학 부분이 어렵게 나왔네 라고 체크하시고요.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부분은 우리가 지구 시스템 그리고 중력 시스템, 역학 시스템이죠.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자,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2개가 나왔는데 15번 문제는 적당한 난이도로 나왔고요. 그리고 22번 판구조론 문제가 자료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자, 이 문제 역시 쌤이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. 자, 이거 수능 지구과학으로 학습을 좀 해주시면
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내신 대비할 때도 판 구조론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. 자,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, 이게 이제 물리 부분인데, 물리 부분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 중력과 역학 시스템보다 선생님 기준에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중력과 역학 시스템은 쌤은 그 운동 방정식 부분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 난이도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치르는 첫 해에는 많이 어렵지는 이제 않게 물리에 대해서는 문과생들도 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좀 배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3번이 생명 시스템이 나왔는데 와우, 내용이 굉장히 길죠. 자,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생명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, 이 효소와 더불어서 우리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게 융합형으로 나왔습니다. 거기에 돌연변이까지 끼워져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명과학은 융합형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.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난이도가 조절이 되면 더 어렵게 자료 해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변화와 다양성, 통합각 2조 여기를 보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, 암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부분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나왔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이제 산화환원의 간단한 양적 관계에 대한 계산이 나왔습니다. 이거 화학이죠? 색깔을 이제 푸른색으로 칠했던 이유는 좀 어려워서인데 앞에서 원소 주기율표도 화학에서 좀 어렵게 나왔고요. 산화환원도 화학에서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또한 중화반응 역시 좀 문제 번호가 아주 뒤쪽에 배치가 되고 있죠. 자료 해석을 좀 잘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. 단 이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다라고 하는 발열, 흡열 반응은 아주 적당한 난이도, 아니죠.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은 암기 잘 해두고 화학 부분은 다양한 문제들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을 익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 화학 역시 수능 화학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어렵게 연습을 하고 싶으면 수능 화학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 파트가 있는데 생태계가 여기에서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생태계 중요하니까 문제들을 많이 이제 좀 배치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이 통합과학 수능 문제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를 꼽아라고 하면 쌤은 25번 이게 엘니뇨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. 사실 쌤은 아래쪽에 있는 전자기 유도 파트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리에서는 웬만하면 공식을 쓰는 걸 배제했다라는 느낌을 쌤이 확 받았고요. 반면에 지구과학은 거의 문이과생들이 공통적으로 접근하기가 이제 이렇게 장벽이 낮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왜 어렵게 나왔다라고 느끼냐면 A는 B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A 빼기 B와 C 빼기 D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를 다시 고려해라. 이러한 발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 알고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문제들이 쫙 배치가 되었고요.
자, 이제 마지막 주제. 과학과 미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활용,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,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기술의 활용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검출을 하는 그런 것들, 아니면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응용을 우리에게 이제 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 부분 역시 과학의 기초처럼 이제 적당한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느낀 총평을 이제 딱 정리를 한다면, 물리는 할만하다. 자, 나 물리 잘 못하는데 쌤 저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에요.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,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물리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운동 방정식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수준 내에서 나와 있습니다. 자신감 가지시고요. 자, 화학은 중화 반응이 좀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화학은 쉬운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화학에서 많이 조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생명과학은 거의 암기였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이 전체적으로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높게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, 화, 지구과학을 좀 신경 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쌤 그러면 생명과학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나요? 라고 우리 학생들이 또 물어볼 수 있는데, 생명과학은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형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나올 건데, 그건 암기를 베이스로 푸는 게 아니고 자료 해석을 베이스로 푸는 거라서 추후 또 나오는 문제들을 더 보고 우리가 생명은 또 깊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쌤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 해설 강의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